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조용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혈압약도 잘 드셨겠지요. 밥도 조심스럽게 드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단 것도 피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성실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혈당이 오히려 높아져 있던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식도 안 드셨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낮에 관리를 잘 해도 밤사이에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실마리는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황성호 어르신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73이신 황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1해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관리 정말 잘 하신다고 칭찬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을 재면 공복 혈당이 자꾸 높았습니다. 낮에는 130이 넘지 않는데 아침에는 170, 180이 찍혔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도요. 황 어르신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아요? 담당 선생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새벽에 스스로 혈당을 올리는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스스로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이라는 3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되면서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건강한 몸이라면 그 순간 인슐린이 즉각 나와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당뇨가 있다면 이 자동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몸은 혈당을 올리는데 그것을 내릴 힘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2번째 범인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 저혈당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혈당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혈당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밤사이 혈당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야간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프랑스 제루아 고령의학연구팀이 75살 이상 당뇨 환자 141명을 연속 혈당 측정 장치로 28일간 추적한 결과 그 가운데 무려 65%가 밤 사이에 저혈당을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는 동안 혈당이 위험하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는 혈당이 떨어져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간 저혈당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악몽을 꿉니다. 가위 눌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다가 온몸에 식은땀이 나서 잠옷이 흠뻑 젖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두통이 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밤에 혈당이 위험하게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저혈당의 절반 이상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깊이 자고 있습니다. 신호를 알아차리기 가장 어려운 시간에 몸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 너무 낮은 것도 문제.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범인은 우리 대부분이 옳다고 믿는 것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당뇨가 있으니 먹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아침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오랫동안 빈 상태로 있으면 간이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포도당을 내보내라 하고 간 스스로 혈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합니다. 저녁 6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려 13시간이 빈 상태입니다. 이렇게 긴 공복 상태에서 간은 새벽 현상과 맞물려 더 많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아침 혈당이 높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범인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부터 밤 그리고 새벽까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드신 뒤 바로 소파에 앉으시거나 주무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밤 혈당 관리에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보통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이 밥에서 나온 포도당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바로 앉거나 누우시면 이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서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딱 10분만 움직이십시오. 밖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안에서 가볍게 제자리 걷기를 하시거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거실을 2바퀴 돌아도 됩니다. 이 10분의 움직임이 혈당 스파이크를 눈에 띄게 낮춥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강북삼성병원 당뇨센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보행은 혈당 최고점을 낮추고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번갈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식후 10분 움직임. 두 번째는 자기 2시간 전 따뜻한 계피물 한 잔입니다. 계피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계피 안에 있는 성분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려면 인슐린이 열쇠가 되어 세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이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계피는 이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물쇠 기능이 회복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고 혈액 속에 남아 돌아다니는 양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넣고 천천히 드십시오. 자기 2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온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더 깊이 잠들 수 있고 깊은 잠이 바로 세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깊은 잠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600명이 넘는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특정한 뇌파가 나오는데 이 뇌파가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단계에서 나오는 느린 뇌파와 수면 방출하는 두 가지 뇌파가 함께 활성화되면 뇌가 심장을 통해 온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1,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깊이 잠든 밤이 다음날 아침 혈당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이 약입니다. 깊은 잠이 혈당약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따뜻한 계피물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1시간 전 견과류 한 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 굶으면 오히려 아침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잠들기 직전에 과자를 드시거나 밥을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밤새 간이 갑자기 포도당을 대량으로 내보내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10개와 호두 2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이 정도로만 드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이 약들은 이미 혈당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밤 사이에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20분 전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치아씨드 한 스푼을 섞은 것입니다. 이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익한 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 안에서 살면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장 건강이 좋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 건강이 나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치아씨드를 더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치아씨드는 물을 만나면 부풀어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장 안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히듯이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장 안에서 천천히 작동하면서 새벽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반 컵에 치아씨드 한 스푼이면 됩니다. 당이 없는 것을 꼭 고르십시오. 단맛을 원하시면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고요 하시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과 식초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자기 직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밤새 이 효과가 이어집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사과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드시면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는 딱 10분만 몸을 움직이십시오. 거실 2바퀴도 됩니다. 자기 2시간 전에는 따뜻한 계피물 한 잔입니다.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아몬드 10개와 호두 2알, 견과류 한 줌입니다. 자기 20분 전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반 컵에 치아씨드 한 스푼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는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십시오. 이 5가지를 모두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계피가 집에 있으시다면 오늘 밤 따뜻한 계피물부터 드셔보십시오. 사과 식초가 있으시다면 자기 전 물에 타서 드셔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이 밤에 제대로 쉬고 회복하려면 규칙적인 취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면 뇌가 수면 패턴을 기억하고 깊은 잠에 더 잘 들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은 잠이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을 결정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것이 이 깊은 잠 단계를 가장 잘 확보하는 시간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기 30분 전에 내려놓으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닐까? 당뇨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 경기도 부천의 황성호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서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와 잠들기 전 계피물 2가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완벽한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을 드시면서 이 습관들을 더하면 약이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꾸준히 하면 쌓입니다. 밤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복을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딱 10분만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3달 후에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께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더 좋은 혈당 수치로 하루를 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숫자로만 생각하십니다. 공복 혈당이 얼마다, 당화 혈색소가 얼마다, 물론 이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8이시고 평생 논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굽으셨지만 눈빛은 매우 맑으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갔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도 몸이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몸이 배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몸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 몸 안에서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먹은 것과 같아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둘째, 췌장의 베타세포가 줄어들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낡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신장 기능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혈액을 거르는 정수기 필터가 오래된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생활에도 혈당이 더 잘 오르고 더 잘 유지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달라진 몸에 맞는 달라진 방법입니다. 오복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게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2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달라져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무거워졌어요. 예전엔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했는데 수면의 질이 달라지면 낮이 달라집니다. 낮이 달라지면 활동량이 달라집니다. 활동량이 달라지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는 동안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이 드는 순간부터 몸은 5단계의 수면을 순환합니다. 얕은 잠, 조금 더 깊은 잠, 그리고 가장 깊은 잠인 깊은 수면 단계, 그리고 렘 수면입니다. 이 순환이 밤사이 4번에서 5번 반복됩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뇌가 내려놓습니다. 교감신경이 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낮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몸은 세포를 재생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다음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지 결정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깊은 수면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자고 나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수면을 더 오래 확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적절히 소비한 상태에서 잠이 들면 깊은 수면에 더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취침 1시간 전에 방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중심 체온이 약간 내려갈 때 깊은 잠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을 조금 여시거나 이불을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방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뇌가 낮으로 인식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임종수 어르신은 72세이시고 15년 전 뇌졸중 이후 재활 과정에서 당뇨도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많이 드세요 하고 식단 조심하세요 하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처음 들었어요. 잠이 약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잠이 약입니다.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 줄어서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계피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방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깊은 잠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잠을 자고 나서 두통이 있거나 온몸이 나른하거나 피곤하다면 야간 저혈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다가 식은땀이 나서 잠옷이 젖은 적이 있다면 이것도 야간 저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기신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뇨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사이 혈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 가지 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현상, 즉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스스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저혈당, 잠자는 동안 혈당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 긴 공복입니다.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너무 오래 굶으면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세 가지 범인에 맞서는 5가지 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식후 10분 움직임, 자기 2시간 전 계피물 한 잔, 자기 1시간 전 견과류 한 줌, 자기 20분 전 그릭 요거트와 치아시드, 자기 직전 사과식초 한 스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잠이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스마트폰을 일찍 내려놓으시면 깊은 잠이 돌아옵니다. 오늘 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바꾸고 결국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을 준비합시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드니까 그렇지요.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도 피곤하면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면 나이 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60이 넘어서도 70이 넘어서도 심지어 80이 넘어서도 우리 몸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올 뿐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어르신은 올해 73살이십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는데 남편이 먼저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어르신도 3년 전에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이 걱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약을 먹고 있고 저는 아직 약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당뇨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아파트 복도를 10분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 계피물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달 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이 추세대로면 당뇨약 없이도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그 말을 전해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당뇨 초기이신 분들,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오신 분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단계에서든 우리 몸은 도움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로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피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계피가루 대부분은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피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이 진짜 그릭 요거트입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당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것을 고르십시오. 무가당, 플레인이라고 써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소금 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십시오.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 무염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볶은 것보다는 생견과류가 좋지만 생것이 잘 안 맞으시면 살짝 구운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식초는 어머니 진액이라고 불리는 부유물이 있는 비어과 사과식초가 더 좋습니다. 투명하게 거른 것보다 탁한 것이 효과가 높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오래 두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식이 굶지 않게 하려고 내 밥을 나눠줬고 자식이 학교에 갈 수 있게 하려고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내 몸은 늘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그 아이들이 자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가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 밤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은 77이시고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으신 후 당뇨도 함께 관리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처음에는 이미 심장도 안 좋고 당뇨도 있는데 이제 뭘 해도 좋아지겠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상태에서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이미 대단한 것이라고. 어르신은 자기 전에 견과류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야간에 식은땀이 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잠도 조금은 더 자는 것 같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만약 정말 아무것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앉지 마시고 딱 10분만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그것 하나만이라도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얹으시면 됩니다. 누적이 힘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씨앗 하나를 심는 것이 숲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아직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아까 새벽에 혈당이 올라가는 새벽 현상의 원인 중 하나도 코르티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밤에 잠을 설치거나 걱정이 많을 때도 분비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을 안고 누우시는 분들, 이분들의 혈당이 왜 새벽에 더 많이 올라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혈당 관리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4박자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았다가 8박자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3번에서 5번 반복하십시오. 이 호흡법이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이완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깊은 잠에 더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것을 하나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내일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걱정은 낮에 하시고 밤에는 몸이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박성민 어르신은 68이시고 오래된 당뇨 환자이십니다. 어르신은 식단도 잘 지키시고 약도 잘 드시는데 혈당이 잘 안 잡힌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그 걱정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혈당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걱정이 결국 아버님 혈당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몸을 망가뜨리시면 아드님 짐이 더 커집니다. 어르신이 건강하게 계셔야 아드님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책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전체를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몸이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혈당이 새벽에 스스로 올라가고 때로는 너무 낮아지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굶으면 간이 혈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잠의 질이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 움직임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계피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깊은 잠을 준비하고 견과류로 밤새간의 혈당 과잉 분비를 막고 그릭 요거트와 치아씨드로 장을 안정시키고 사과 식초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호흡으로 코르티솔을 낮추고 깊은 잠의 문을 엽니다. 이것들 중 하나만 해도 달라집니다. 둘을 하면 더 달라집니다. 셋을 하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황성우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담당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저녁 식후 걷기와 자기 전 계피물을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5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면 약 용량을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기분입니다. 가능하다는 느낌. 이것이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그 가능성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5가지를 모두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이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더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침에 혈당이 높으면 아침을 거르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내보냅니다. 아침을 거르면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점심때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공복이 길수록 점심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집니다.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혈당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는 반드시 드시되 탄수화물 위주보다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한두 개와 두부, 그리고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밥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최고점이 크게 낮아집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이 식사 순서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잘 낮아지고 근육이 적으면 혈당이 잘 안 낮아집니다. 60이 넘으면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식이 좋다고 해서 식사량을 많이 줄이십니다. 그런데 식사량을 줄일 때 단백질까지 줄이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 기준에 따르면 60 이상 어르신들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하루에 최소 1.2g은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72g 이상 드셔야 합니다. 달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15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동시에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도 좋지만 여기에 더해서 앉았다 일어나기, 즉 스쿼트를 하루 10번에서 20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허벅지가 굵을수록 당뇨가 잘 관리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은 66이시고 논농사를 지으십니다. 어르신은 당뇨 진단 이후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선생님이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이 발달해 있으신 어르신은 같은 나이대의 다른 당뇨 환자들보다 혈당 조절이 비교적 잘 됐습니다. 선생님이 논에서 일하시는 것이 혈당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육이 혈당을 지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달한 것들입니다. 과자, 사탕, 떡, 과일 주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밤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이나 흰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저녁 늦게 이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저녁에 추가로 뭔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드시면 간이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멈추고 알코올 해독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갑작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혈당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술과 약이 함께 작용하면 심각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는 혈당의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오늘 배운 것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밤이 혈당을 결정합니다. 낮에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밤이 비어 있으면 아침 혈당이 배신합니다. 반대로 낮에 조금 힘들었어도 밤을 잘 준비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밤을 적이 아닌 아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어르신으로 오래 곁에 계셔 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을 만들어 갑시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혈당이 높으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물을 많이 소모합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혈당 수치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대한심장학회 권장사항에 따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최소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안 드시려고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싫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녁 이후에 물을 전혀 드시지 않으면 밤새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난방을 세게 하시는 겨울철에는 자는 동안에도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자기 한 2시간 전에는 물 섭취를 줄이십시오. 그러면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바로 전에는 큰 잔으로 드시지 마시고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십시오. 또 한 가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피하십시오.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수분을 빼앗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에서 절반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드신 커피가 저녁 8시에도 절반이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소화에도 좋고 수분 흡수도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따뜻한 계피물도 수분 섭취와 혈당 관리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혈당 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일기를 쓰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적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저녁 드시기 전 혈당, 그리고 자기 전 혈당, 이 3가지 숫자와 그날 무엇을 드셨는지 간단하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혈당이 높은지, 어떤 음식을 드신 날 혈당이 잘 유지되는지, 잠을 잘 잔 날과 못 잔 날의 혈당이 얼마나 다른지가 보입니다. 이 패턴을 알면 내 몸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 이 일기를 가져가시면 선생님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수치 하나보다 패턴이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수첩에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냉장고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시고 아침마다 숫자 하나씩 적어두셔도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은 71살이시고 전직 군인 출신이십니다. 어르신은 규율이 몸에 배신 분이라 혈당 일기를 매일 빠짐없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셨습니다. 일요일 혈당이 항상 월요일보다 높더라고요. 일요일에 자식들이 오면 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날 혈당이 항상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걸 알고 나서 외식할 때 순서를 바꿔서 채소를 먼저 먹으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당이나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아드님이나 따님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셔도 좋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더 좋은 수치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발 관리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과 신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발끝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발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 때문에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본인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상처가 오래 방치되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서 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발 관리를 위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발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발가락 사이사이도 살펴보십시오. 상처가 없는지,
피부가 갈라진 곳은 없는지, 발톱 주변에 이상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눈이 잘 안 보이시면 가족에게 부탁드리십시오.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십시오. 습기가 남아있으면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 뒤꿈치가 갈라지시는 분들은 보습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발등과 발바닥에 바르시되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십시오. 신발도 잘 선택하십시오. 발이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십시오. 당뇨가 있으면 발에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만자 부드럽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시고 양말을 반드시 신으십시오. 집 안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슬리퍼를 신으십시오. 국립암센터 당뇨합병증 예방 지침에서도 발 관리를 일상 루틴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발 확인이 5분이면 됩니다. 이 5분이 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발바닥을 양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종아리를 위아래로 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발끝까지 잘 돌고 다음날 발이 덜 저립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황성호 어르신의 억울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아침 혈당이 높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우리 모두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범인이 새벽 현상과 야간 저혈당 그리고 너무 긴 공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범인들에게 맞서는 방법으로 저녁 식후 10분 움직임, 계피물, 견과류, 그릭 요거트와 치아시드, 사과, 식초를 알아봤습니다. 깊은 잠의 중요성과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혈당 일기, 그리고 발 관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합병증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눈, 신장, 신경, 혈관 이렇게 4가지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눈 합병증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신장합병증은 당뇨 신장병입니다.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소변의 단백질이 약간 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섭취와 단백질 섭취 방법도 달라지니 선생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신경합병증은 발이 저리고 따끔따끔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발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상처가 생겨도 모릅니다. 혈관 합병증은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입니다.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혈당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혈압, 콜레스테롤, 금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섭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면 막을 수 있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는 이미 있더라도 합병증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미경 어르신은 58이시고 당뇨 초기로 혈당약을 드시기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진단을 받고 나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진단받기 전에는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는 내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정기검사도 열심히 받고 있고요. 이것이 맞는 마음가짐입니다. 당뇨 진단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함께 사시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저녁 식후 걷기를 하십시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으면 1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기 전에 계피물 2잔을 함께 마시면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 짧은 대화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깊은 잠에 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와 서로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걷기 했어요. 나도 계피물 마셨어요. 이런 짧은 소통이 습관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함께 할 때 더 강해집니다. 어떤 습관도 처음 3주가 가장 힘듭니다. 3주가 지나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3주만 버텨주십시오. 3주 후에는 여러분의 몸이 알아서 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계피를 찾아보셨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가야 하는데 날씨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그냥 저녁 식사 후 거실을 10번만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뇨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라톤을 달려봅시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혈관에 주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혈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혈압도 함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밤에 혈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낮아집니다. 이것을 디핑이라고 합니다. 밤에 혈압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뇨와 고혈압이 모두 있는 분들 중에서 밤에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디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밤새 혈관이 쉬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혈관에 더 많은 부담이 쌓입니다. 밤에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에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물,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국물을 많이 드시면 밤에 혈압이 잘 안 내려갑니다.
국은 조금만 드시거나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두 번째는 저녁에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깨와 목 스트레칭이 혈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려 천천히 옆으로 기울이는 것, 고개를 천천히 앞뒤 옆으로 돌리는 것이면 됩니다. 자기 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이 말초로 몰리면서 중심 혈압이 낮아집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10분 정도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잠도 더 잘 오고 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은 74살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있으신 분입니다. 어르신은 자기 전 따뜻한 발 조격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예전보다 훨씬 잠이 잘 와요. 새벽에 덜 깨기도 하고요. 아침에 혈압을 재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매일 하면 쌓입니다.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밤에 이상한 꿈을 꾸거나 식은땀이 난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피곤하다면 밤 사이에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는 분이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몸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